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또 한 주가 정신없이 지나갔는데요. 오늘도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도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보다 조금씩 상승을 했어요. 중간에 SOXL이 많이 떨어져서 제 계좌가 마이너스 20%를 넘었었는데 결국에는 지난주보다 살짝 회복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장기 투자자에게 변동성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고, 빅테크들의 실적이 모두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좋은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맨날 좋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결국 나는 지금 주식을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시장 상황 파악하고 공부할 겸 해서 보는 거지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모두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인텔도 좋은 뉴스가 나와서 봤는데 사상 최대 손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된 실적인데 반도체 재고가 소진되는 것을 호재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갖다 붙이냐에 따라 호재도 되고 악재도 되는 것 같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과연 앞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온다면 왕의 귀환 하면서 나오겠죠.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인텔의 몇 나노 몇 나노 하면서 생산 공정 이야기를 하는데 인텔의 공정이 생각보다 아주 뒤떨어진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받고, 차세대 노광 장비를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인텔이 TSMC를 잡겠다 이런 말이 무작정 허황된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봐서 위안을 삼고 조금이나마 더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법정 관리가 임박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과연 다음 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게 만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형 은행이 인수 경쟁을 한다는데 상황에 따라 지금 폭망해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구경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의 마켓맵은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눈에 띄고 크게 보이는 것들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것들이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화요일에 AMD와 수요일 퀄컴 발표에 따라 반도체 쪽에 변동성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목요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애플마저 생각보다 좋게 나온다면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계좌는 지난주 마이너스 18.63%에서 마이너스 17.99%로 조금 회복했습니다. 무슨 요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SOXL이 12달러까지 내려간 날이 있었어요. 그때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갔다 와서 봤는데 계좌가 마이너스 22%가 돼 있어갖고 또 거하게 물타라고 기회를 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보합보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상황은 이렇고요. 저는 제 계좌를 투자회사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보시다시피 회사의 실적이 좋진 않은데 그래도 몇 달 전에 비해서는 빨강색이 많아요. 아예 빨강색이 없었거든요. 인텔이 어느덧 30달러를 넘어 있고 정말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오리진 머티리얼스는 매수하자마자 폭망해서 마이너스 34%입니다. 고배당주인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가 10달러까지 빠졌었는데 회복이 되는 분위기고요. 워런 버핏 바이블을 읽다가 필 받아서 매수한 버크셔에서의 B는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리얼티인컴 SCHD가 마이너스 7.7%, 마이너스 1.6%고요. 3배 레버리지 종목들 4개 갖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9월에 이렇게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많이 양호해지지 않았나요? 3배 레버리지 장기 투자 절대 안 된다는데 이렇게 되나 안 되나 해보면서 증명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위험한 건 맞지만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내가 다시 처음부터 3배 레버리지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갖고 있는 수량으로 수익을 보고 정리한 다음 다시 3배의 레버리지를 매수한다면 아마도 고점에서 30%에서 50% 떨어진 시점에서 들어가서 떨어질 때마다 수량을 늘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달 매수는 아직 진행을 못했고 제가 요새 부업으로 조금씩 일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금을 하고 나면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떨어질 때 뭔가 사보고 싶어서 수요일에 배당금 들어와서 예수금으로 있던 돈으로 오리진 머티리어스를 17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평단이 6달러대에서 5달러대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 시기에 주식을 사면 안 된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조금 힘들어도 상승장이 올 때까지 열심히 모아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수량을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단타를 칠 게 아닌데 지금 안 사면 언제 삽니까? 저는 나중에 상승장 와서 비싸졌을 때 사고 싶지 않아요. 위기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잠깐 국내 소식을 보면 삼천리랑 뭐 이것저것 아주 난리가 났던데 제가 몇 달 전에 가스 회사들 주가 오른 거 보고 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가스가 귀해서 그런가 이렇게 가스 회사들 주식이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주가 조작이었나 봐요. 수사를 할 텐데 괜히 엄한데 불똥 튀지 않았으면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잡주도 최근에 들썩거려서 조금 불안해요. 며칠 전에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투자 책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는 읽고 나서 아, 긍정의 마음을 가스라이팅하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1000번 하면 이루어진다는데 안 해봐서 아직은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이 책을 읽고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이프도 뭔가 제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기도 읽어보겠다고 하고 가져갔는데 제대로 읽지도 않고 책을 쭈글쭈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이 못할 것도 없지거든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꿈이 없었는데 이렇게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고서 희망이 생기고 목표가 생겼어요. 일단 저는 자산 30억을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터무니없는 목표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꿈이라도 꿀 수 있는 상황이 행복하고요.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방이 4개 있는 40평대의 집과 금융자산 15억 정도로의 구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거고 꿈을 크게 가져야 이루지 못하더라도 근처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할 것도 없지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요.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응원하면서 각자의 목표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영상 올리다 보면 누군가는 목표를 이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못할 것도 없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쁜 거지 도전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